자, 뉴스머리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북한이 보름 만에 또다시 수중 핵 어뢰 폭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름 만입니다. 북한이 해일 2형으로 보름 만에 이동거리가 더 길어진 핵 어뢰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양 박사님께서 이번 그 북한의 발표 보시면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이 이 헤일 계열의 그 발사를 밝힌 게 이번이 이제 세 번째가 될 예. 겁니다. 근데 이번 발사는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북한이 이제 발사했던 헤일 1이라고 표현된 예. 이 핵 어뢰가 아니라 헤일 2라고 새롭게 이제 식별되는 핵 어뢰를 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사거리도 좀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의문을 갖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북한은 핵 무인 잠수 공격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속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을 결심을 해서 그 목표에 닿아서 인근에서 혹은 폭발한다. 네. 라는 이제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그것도 물속을 스스로 자기 위치를 인지를 해가고 목표 위치를 찾아가면서 공격하려면은 그 상당한 예. 그 뭐라고 그럴까 무인 수중 항해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좀 기획적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예. 여태까지 북한이 그러한 능력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뭐 하늘에서 이런 기술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뭐 혹은 실제 수행하기 위한 어떤 다른 뭐 기계적 장치 뭐 혹은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험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널리 활용될 때 우리가 좀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 북한의 이런 그 뭐 헤일 1, 헤일 2 발사 주장은 뭐 발사 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말 성공한 것이냐 예. 이게 그러한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즉 이제 보면은 네. 한 올해 한 2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시작 전부터 이제 북한은 계속 1년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이제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번 헤일 발사, 그러니까 이제 헤일 2 발사 같은 경우 사실 그러한 같은 맥락 하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즉, 뭐 그러니까 미사일은 아니죠. 핵 어뢰 혹은 뭐 무인 수중 예. 공격정이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 자, 이것을 굉장히 한 며칠 전에 지금 이번에 72시간으로 뭐 표현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한 거의 뭐 한 3일 전 뭐 거의 이런 시기 때 미리 이제 발사를 해서 그러면은 그게 그 사이에 굉장히 조용하고 은밀하게 거의 4일 동안 이동을 해가지고서 목표를 때려서 공격을 한다. 과연 이런 기술을 북한이 갖고 있었나? 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북한이 계속적으로 지난번 발표에서 나오지만은 이 헤일 1형 같은데 그 얼마 전에 공개했던 그 화산 30이라는 전술핵 탄두를 장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전술핵 탄두 분류해 그 뭐라고 그럴까 성능을 좀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네. 5킬로톤 정도의 파괴력이 나온다라고 그러는데 5킬로톤의 파괴력을 수중에서 폭발시켜서 그것으로 엄청나게 해일을 일으키고 그 뭐라고 그럴까 이 항만을 무력화시킨다? 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그렇습니까? 파괴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 지금 북한이 굉장히 뭔가 좀 크게 착각을 하거나 혹은 되게 과장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 박사님께서는 저희 이제 발사 개요를 보면 1차 때보다 2차 2형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간 정도가 더 자망 시간이 늘어났고 이번에 예. 한 1000km를 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점에 대한 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그 분석하신 예. 거는 이게 이 단기간에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뭔가 발전된 기술이 보여지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그 어뢰를 쐈을 수는 있어요. 쐈을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주장하듯이 거의 뭐 3일 가깝게 네.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수중 항행을 해가지고 목표에 닿았다. 네, 네. 북한이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뭐 기본적으로 전문 집단에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스스로 기술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해외에서 훔쳐오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가능성에도 좀 중점을 두면서 만에 하나 이것이 현실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예.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네네.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자꾸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기존의 우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께서도 그 노동신문 폭파 장면 보신지 모르겠는데 보셨겠습니다만 영상인 아니긴 하지만 이제 발사된 어뢰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폭파 모습을 좀 봤을 때 실제 위력 아까 이제 5킬로톤 얘기하셨는데 이게 해일이 발생되려면은 뭐 거의 메가톤급으로 더 크게 발생돼야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떤 위협이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어느 정도 위협이라고 좀 실제적으로 일단은 지금 봐야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계속 이거를 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우리가 굉장히 겁을 먹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뭐 해일 뭐 1이건 2건 이런 무기 체계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네네. 뭐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을 활용하는 것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건 아니건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한미 양국이 공포감을 느껴서 대응을 좀 부드럽게 못하거나 뭐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전략적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북한의 접근 자체는 실제 능력에 기인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실제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자꾸 제고하게 만들고 우리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좀 임기전적인 접근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좀 과장되게 해서 우리가 좀 겁을 먹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더 크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북한이 매번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여주기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라면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형과 좀 달라졌던 부분들, 뭐 거리가 1000km를 갔다든가 시간이 열대 시간 늘었다든가 자망 시간이 이런 부분은 크게 유의미하다고는 뭐 볼 수 없는 부분일까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분명히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졌다. 네네.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주장에 따르면 거의 이제 7, 8노트 이하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어떤 그런 그 속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네네. 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아마 한 5노트 정도 속력으로 가지 않나, 5노트 이하 속력으로 가지 않나 싶은. 5노트 근처 속력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상당한 발전입니다. 상당한 발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이 주장대로 그렇게 이동을 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사실은 위협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핵탐지랑 이 핵어뢰를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또 부유물 형태로 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탐지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님 보실 때 일단은 이게 북한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좀 문제시될 부분들, 좀 어려움이 있을 부분들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 어려운 것은 방금 뭐 제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요. 그 정도 속력이 돼서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기가 탐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소나 보통 이제 예, 여기 소리로 듣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직경이 상당히 작습니다. 헤일 시리즈들이. 네, 네. 그러니까 직경 1m 이하 정도가 되는데 음. 이것이 뭐 속력이 무슨 뭐 5노트 이하다, 그 근처다 그러면은요. 예, 예. 이거 소나에서 거의 잘 안 들립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이고요. 네, 네.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라면은 뭐 그 뭔가 뭐 대잠수함 침투 방지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이제 주요 항만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거는 이제 특정한 배를 노려서 명확하게 명중시키는 그런 능력 전혀 없고요. 네, 네. 북한이 만약에 실제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예, 예. 이거 그냥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렇게 이 뭐랄까 뭐 원격 조정 방식으로 해서 공격하는 그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정도 수준 하에서라고 한다면은 예. 북한도 운영이 가능하고 이 부분 주의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제 이걸 이번에 그 회의를 두고 포세이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석도 있는데 예. 그런 것까지 뭐 그 정도의 위력까지 기술력 갖추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신 것 뭐 같고요. 포세이돈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겁니다만은요. 네네. 그 포세이돈이라고 러시아 포세이돈을 하는 거는 핵을 다 탑재해서 자기가 핵 어려서 터지는 거기도 하지만은요. 네네. 추진 기관을 또 핵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무한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이 해일 1, 2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 지금 분석하기로는 그렇군요. 뭐 추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전기 오토 추진 방식이 아니냐. 저 예. 배터리 깔아놓고 이제 모터를 돌려서 하는 방식이 아니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 어쨌든 뭐 삼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 늘 대비는 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을 좀 대응 능력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부분 생각해봐야 돼요. 북한이 왜 이렇게 해일과 같이 실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무기 체계를 자꾸 강조하고 반복을 하고 있나라는 걸 바라보면은요. 결국 이 해일이란 무기 체계는 북한은 보복용 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자신들이 이제 뭐 공격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걸 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북한도 이 무기 체계가 갖는 전략적 한계를 지금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요 항구나 이런 데 물리적으로 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주요한 이런 주요한 항구나 이런 데로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길목에 뭐 이런 어떤 탐지 장치를 좀 설치를 이제 수중 속에 아예 붙박이식으로 설치를 해 놓는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절대로 우선순위로 삼아서는 안 된다. 되려 그렇게 이거에 대한 대응을 우선순위에 삼아서 우리가 기존에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 대책을 갖추는 것을 혼란시키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북한이 좀 이제 무기 체계를 과시하고 관련 보도가 좀 잇따를 때면 과연 7차 핵 실험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 궁금해지는데 다음 주에 뭐 태양절 포함해서 이번 달에 북한에 굉장히 국시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박사님 보실 때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 7차 핵 실험이 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시는 시기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과거 데이터로 보면은 6개월 이내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해야 맞는데 예, 예. 지금 타이밍상 혹은 북한의 기술상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 근데 저는 되려
올해 그 하반기나 혹은 내년으로 좀 조금 더 좀 뒤늦은 시각으로 시기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사실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북한은 저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예. 결국은 준비가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혹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시기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는 주저없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은 국면을 만드느냐가 핵실험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웅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수중 핵오래 폭발 시험 관련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